네, 오늘 4부 변함없이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죠? 이충은 아나운서와 함께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상해 잘 다녀왔고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도 한 중국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장개석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 이름으로는 장제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국사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독립운동가에 또 영향을 또 미쳤고 도움을 또 많이 줬던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청년 시절을 보냈는지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굿모닝 인문학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김영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가움을 아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몇 차례 모신 적이 있는데요. 예.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에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관련해서 또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대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대만에서 장개석과 중국 국민당의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장개석이라 한다면 장제스. 예, 장제스인데 아마 지금 이 시간대에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세도 좀 지긋하실 것 같고 장개석에 대해서는 또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어식 표현 장제스보다는 익숙하실 것 같은 장개석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개석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장개석과 한국과의 관계는 아주 이제 긴밀했죠, 밀접했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을 이제 적극 지원한 공로로 대한민국 건국 군장 5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생전에는 김구라든가 이승만과 같은 한국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인 장개석의 이제 청년 시절, 구체적으로는 이 양반이 군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못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장개석은 일본 이제 육사 출신이라는 잘못된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개석의 일본에서의 그 평양생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름 석자만 알고 있지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개석의 청년 시절을 이제 언급하기 전에 성장 과정이 먼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장개석은 이제 19세기 말엽에 출생해서 1975년 88세까지 살았던 상당히 장수했던 인물이죠. 네. 출생 연도는 이제 1887년입니다. 청나라 말엽이죠. 그해 10월 31일 중국의 이제 남방인 절강성에서 출생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출생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45살. 어떻게 보면 중년인데 어머니는 23살이었습니다. 참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예, 나이 차가 네.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이제 본처와 사별을 했고 그랬군요. 이 장개석의 모친이 이제 둘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좀 어떤 교육도 받았는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장개석이 출생했을 무렵에 이제 조부도 살아계신데요. 조부가 당시 이제 장개석 출생 당시에 73살이었습니다. 이분이 소금 도매상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 당시 젊은 시절에 일단은 조부가 생존에 있을 당시 상당히 이제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조부가 이제 사숙을 열고 개인
선생님을 초빙을 하는 것이죠. 과외를 한 거군요. 과외 지금으로 예, 얘기하면. 집에서 과외를 받은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대략 15세 무렵, 16세 무렵까지는 이제 전통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16세 무렵부터 19세 무렵까지는 신식 교육을 받기도 하지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젊은 시절 이제 교육을 받던 과정에서 15살 때 굉장히 조언이죠. 당시 일반적인 풍습입니다만은 15세 때 5살 연상의 왕복매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이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왕복매와의 사이에 이제 장개석의 유일한 친자식인 장경국이 1910년에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개석 하면은 그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부인인 이제 송미령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송미령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장개석의 이제 세 번째 부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제 송미령과 결혼한 이후에는 평생 동안 뭐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여자 관계가 아주 이제 깨끗한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 19살 때 이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청년 시절 장개석의 꿈 가운데 하나가 일본에 유학해서 이제 군사학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19세 때 어느 정도 일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일본을 유학하겠다. 이제 그 부모, 물론 어머님과 주변 친지들은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장개석의 뭐랄까 요구를 수락하지 않게 되자 결심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변발, 당시 그 중국인들의 머릿속이었던 이제 변발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장개석의 뜻을 꺾지 못하겠다는 걸 알고 유학 비용을 이제 마련해 주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된 거고요. 예, 유학을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랄까요, 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사전 정보랄까요, 이런 데 좀 어두웠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막상 그 일본 도쿄에 도착하고 보니까는 당시 청나라의 규정으로서는 자비 유학생은 일본 군사학교에 이제 지나갈 수 없다는 그런 규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뒤늦게야. 그래서 일단 일본에 도착을 했고 군사학교 진학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만은 네. 이 기회에 한 학기 동안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을 뭐 계속 공부하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일본행에서 이제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1906년 말에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네네. 이걸로 끝이면은 사실 뭐 장개석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포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장개석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그 염두에 두고 일단은 그 1907년 여름에 신설된 이제 하북성의 보정이란 곳에 신설된 중국 최초의 군관학교인 통국 육군 속성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사실 그 입학까지의 과정은 좀 순탄치가 않은데요. 그것은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첫 번째 신식 군사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각 성 단위로 이제 그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절강성에서 약 1000여 명의 경쟁자가 몰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4명 합격자에 이제 포함이 돼서 1907년 바로 이제 통국 육군 속성학당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랬다가 그해 겨울 1907년 겨울 중국 육군부에서 일본 유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총 이제 40명이 선발 되는데요. 그해 통국 육군 속성학당 외에 여타 지역에서도 시험을 거쳐서 이제 22명이 추가로 유학생이 선발이 됩니다. 네, 장개석이 그래도 좀 머리가 괜찮았나 봐요. 공부를 잘했나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6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초빙한 이제 그
스승을 모시고 뭐 구식 교육을 받았고 또 16살부터 19살 무렵까지는 또 신식 교육을 받은 뭐 결과이겠죠. 어쨌든 1908년 봄에 62명의 관비 유학생은 중국의 이제 대련을 출발해서 고베를 거쳐서 예. 도쿄에 입성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었던 장개석은 도쿄에 있는 진무학교라는 곳에 포병과에 편입하게 됩니다. 곧바로 일본 육사에 입학한 것은 아니었네요. 예, 당시 규정에 따르면 그 중국 유학생들이 일본 육사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3년의 예비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1년의 이제 실습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예. 정식으로 이제 사관생도가 될 수 있었고 사관학교에서 다시 교육을 받은 다음에야 이제 소위로 인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진무학교 시절 장개석은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05년 이제 중국인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결성되었던 혁명단체인 중국 혁명동맹에 줄여서 이제 동맹회라고 합니다만은 네네. 이 단체에 가입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개석의 일성뿐만 아니고 조금 가장하자면은 중국의 현대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무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간의 일선 부대에서 이제 실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1910년 11월 25일 진무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당시 졸업생 62명 가운데 졸업 성적은 네. 55등 간신히 꼴찌르면한 정도였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해 12월에 니카타현 타카다시에 있는 육군 제13사단 야전 포병 제19연대에 배속되어서 이제 실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예비학교 과정을 마치고 일선 부대에서 실습을 시작했는데요. 부대에서 실습 생활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름만 사관 후보생이지 예. 이등병 계급장을 달게 됩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받은 이후에 군영세관은 뭐 계급 그대로 이제 사병과 전혀 다름없었던 것이죠. 1년도로 예정된 이제 실습 기간 동안 이제 포병 부대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은 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말을 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대에 배치될 무렵 이제 12월 초는 한겨울로 접어들 때였죠. 타카다시는 홋카이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의 연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뭐 혹독한 추위는 아주 그렇죠. 유명하죠. 네네. 예, 신병들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상하기 이전부터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죠. 냉수로 이제 세면을 마친 다음에 마국관으로 가서 각자 맡은 말들을 이제 보살피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굽부터 시작해서 다리와 등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빠짐없이 이제 볏짚으로 세게 문질러서 관절과 혈맥을 통하게 하는 작업을 보통 1시간가량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작업이 끝날 즈음이면 말은 물론이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병사들도 몸이 달아올라서 뭐 한겨울에도 땀을 흘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부대 실습을 마치고 나음에는 정규 육사 생도가 됐겠네요. 예, 그 1년으로 예정된 실습 기간을 마쳤다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일본 육사에 이제 정규 생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개석이 일본 육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부대 실습 1년 후 예정된 부대 실습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탈영병이 됩니다. 탈영병이 어떻게 정식 육사 생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네요. 장개석이 탈영병이었어요?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정은 이렇습니다. 장개석이 실습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1911년 10월 10일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신의 혁명이라고 알려진 이제 무창에서의 혁명이 폭발하게 됩니다. 당시 혁명당들은 이제 군사 인재가 부족했던 관계로 일본에서 군사를 공부하고 있던 장개석을 비롯한 동맹 회원들에게 긴급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빨리 귀국해서 혁명 진영에 가담해서
군대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죠. 당연히 장개석도 이 긴급 전보를 받게 됩니다. 장개석은 이제 전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사단장에게 휴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사단장은 당시 육군성의 위탁 관리를 받고 있던 중국 유학생들은 함부로 귀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장개석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네. 다행히 장개석이 배속되어 있던 19연대장이 48시간 곧 이틀간의 단기 휴가를 허용하게 되자 예. 장개석은 곧바로 이제 도쿄로 향합니다. 도쿄에서 이제 동맹의 절강성 집으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여비를 수령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를 떠나서 도쿄를 거쳐서 나가사키까지 이제 도착한 과정에 이미 48시간이 지난 것이죠. 네. 규정대로라면은 이제 복귀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미 이제 그 48시간의 단기 휴가 기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헌병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예. 그리고 부대를 나올 때 입었던 이제 군복 그리고 이제 폐검은 소포로 19연대 우송에서 기대하지 않을 결심을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나가사키에서 동료들과 합류해서 상해행 선박에 올라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예. 당시 이제 귀국하기 전에 일본의 일선 부대에서 실습을 받고 있었던 장개석과 동료들, 그 동기생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독약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나 일본 헌경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면은 탈영병 신분이 노출이 될 테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탈영병은 군법에 의해서 이제 사형에 처하지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을 대비해서 독약까지 준비했던 것이죠. 예. 일단 장개석이 기대하지 않게 되자 이제 일본 육군 대신은 11월 8일자로 일본 외무 대신에게 장개석이 이제 탈영으로 처리되었다는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예. 그로부터 사흘 뒤에 외무 대신은 주일 청국공사에게 관련 사실을 담은 조회를 보냈습니다. 결국 장개석은 일본 육사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탈영병이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혁명기에 참가하느라 본인은 어떤 뭐랄까요 꿈이었나요? 그것을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됐는데 이것으로 그러면 장개석과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난 걸까요? 아닙니다. 장개석은 이후로 여러 차례 일본을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1914년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2년입니다. 1912년 4월에 재차 일본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장개석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던 것은 1912년 1월 14일 새벽에 도성장이라는 인물을 암살하고 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4월 재차 일본으로 이제 망명하게 됩니다. 1912년 4월에 일본 방문이 장개석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 일본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망명 이후에 이 장개석의 일본 생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2탄으로 또 준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장개석의 또 다른 일본에서의 생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장개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송미령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당시 이제 일본에 요양하고 있던 이제 장개석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또 이 기회에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다나카 수상을 또 직접 만나게 되거든요. 그 전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일본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한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은 청년 장개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